안녕하세요 여러분.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굳이 HMM이라기보다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세세한 개념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여러 회계 과정을 알 필요는 없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회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손실이라는 공시가 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관련 사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공시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자율 수합 또는 파생상품 투자를 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뿐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평가손실로 발생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HM의 경우 전환사채 관련 회계 처리 때문에 공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생 시 전환가액의 조정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익을 파생상품 손익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사가격에 비해 주가가 높은 경우 투자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원론적인 설명이고 이 같은 공시보다 더 중요한 전환사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환사채란 회사채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이 전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지위는 사라지고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또 추후 상황이 개선돼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때는 전환사채 물량이 주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처럼 좀 더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은 호재로도 해석됩니다. 사실 이런 설명보다도 과거에 다른 회사가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대해 입장을 밝힌 기사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18년 8월 기사입니다. 당시 카페24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의 경우 회계상 평가 손실로 인식할 뿐 실제로 손실이 현실화되거나 현금 유출이 일어난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름만 손실이지 회사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사례는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기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귀찮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멋대로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IFRS상 가격 조정 조항이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 부사채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주가가 상승하면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M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1만원이었는데 주가가 1만 5천원이면 HMM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 시가총액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주당 5천원만큼의 내재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HMM은 회계상으로 이를 미리 인식해 단기 순손실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계상 처리일 뿐이고 현금 유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에 대해 회사는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발생한 손실 금액이 자기 자본의 5%를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같은 손실이 과하게 발생해 자본 잠식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바이오 업체나 벤처 업체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HMM은 영업이익을 통한 자금 확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도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냉정한 판단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잊지 마시고 항상 분산 투자하는 습관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핵심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